정씨의 사주명리 223강에서는 2021년도 신축년의 용띠 운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강의에서도 언급해 오는 바와 같이 띠별로 운세를 알아보는 것은 팔자 8글자 중에서 2개의 글자만으로 운세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없으며 간단하게 줄거리만 파악해 보는 것으로서 가볍게 참고용으로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신축년 용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의 의미와 그 신축년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입니다. 이 신축의 글자는 즉 음과 양 중에서 2개 다 음과 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의 글자는 한마디로 액성을 가집니다. 액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액성의 뜻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신앙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축은 12운성으로서는 양지를 나타내고 12신살로서는 춘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축의 글자는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 선택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호불호든지 물건을 선택하고 옷을 선택하는 이 선택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은 지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보석을 나타냅니다. 지중 보석을 나타내는데 땅 보석은 즉 신금입니다. 신금을 땅에 저장한 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즉 보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땅에서 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중 보석이기 때문에 밭을 갈면서 만나는 보석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보석을 가지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즉 이 이야기는 행재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의 글자는 신금의 글자입니다. 이 신금의 글자는 이렇게 뒤에 또 침과 같다고 해서 이 현침으로 나타납니다. 침을 달았다는 뜻이죠. 현침으로서 침이기 때문에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민첩함, 그리고 헌신, 박애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박애정신은 바로 동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요양하는 그런 요양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을 가진 사람이 현침살의 박애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기른다든지 식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경우에는 요양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침은 침이기 때문에 예리한 면으로서 흑백 논리가 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축 자체의 2 글자를 물성으로 나타내면은 추수한 이후에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의미는 고독한 의미와 그리고 무의미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가진 경우에는 고독과 무의미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축은 유야무야하다는 것이며 허지부지하다는 것인데, 실속 없는 행동, 즉 뒷마무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가지면 이해 타산은 분명하고 또 매사 욕망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축은 신금이 축을 보면은 편인에 해당하여서, 편인은 즉 효신살입니다. 이 효신살은 종교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넓게 많이 알고 있다는 박식함을
또 편의는 즉 계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눈칫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편의는 인성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을 극해서 식상이 즉 자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과 제복이 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모와 불화하여서 시모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축의 지금 의미를 포괄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축은 신에서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자는 처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궁은 양지에 해당하여서 양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액성을 나타내서 근심거리가 있다는 뜻으로서 역시 편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에 있는 사주에 있는데 목이 많은 경우에는 역시 거부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화를 본다면은 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축을 가지면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현대의 개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의 신금의 자를 동물로서 나타날 때는 꿩을 나타냅니다. 이 꿩은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인데, 왜냐하면은 위기가 오면은 꿩은 몸뚱은 밖으로 내면서 머리만을 숨기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꿩은 신뢰가 강한 동물입니다. 신뢰가 강한 동물에서 은혜에 반드시 보답한다는 어떤 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는 즉 신뢰가 강해서 신용, 지상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신금은 기장간에는 식신이 있고 그래서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 걱정은 없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신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나이별 용띠를 보면은 2000년에 출생한 21세대는 경진년 용띠가 있겠고, 그리고 1988년생 33살 되는 무진년에 난 용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76년 45세대는 병진년에 난 용띠가 있겠고, 1964년생 57살 되는 갑진년에 난 용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생 69살 되는 임진년에 난 용띠가 있습니다. 이 용띠들의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경진년에 난 용띠입니다. 경진년에 난 경진의 특징은 물론 경은 금이고 진토는 토입니다. 그리고 진의 글자는 초택으로서 풀이 있는 연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진 자체는 개강살이고 경진을 가진 사람은 수왕가이고 또 미개척지로서 하운이 되면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진은 마무리가 완결한 것을 나타내고 또 경진은 진토이기 때문에 화개사를 의미합니다. 또 무진의 글자는 무토도 산이고 진토도 일단 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산과 산으로서 첩적 삼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의 글자는 무하, 노을 하자입니다. 저녁 석양이 비치는 붉게 빛나는 노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화입니다. 그리고 진토는 물을 가득 가지고 있는 창고 수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택과 같습니다. 위에서 초택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는 백호살이면서 개강살이면서 홍념살, 또 태극기인에 해당하면서 태극기인은 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무지는 청강과 지지가 같은 간여지동입니다.
그리고 또 무지는 땅과 땅이기 때문에 토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병진년은 하급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또 속전속결할 수 있는 성향이 강하고 또 hil리추형입니다. 또 처세술이 능함을 의미하며 교육, 할인업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또 단장관입니다. 단장관은 대장이나 소장이 나쁘기 때문에 이 병을 앓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장, 대장이 나쁜 사람을 특히 단장관으로 표시합니다. 또 갑진입니다. 갑진의 의미는 즉 백호살이면서 금열을 이야기합니다. 금열은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다는 고관을 의미합니다. 또 갑진은 경쟁력이 강하면서 재의 덕은 있음을 의미하며 또 경쟁력은 개화를 준비하는 꽃이 피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속전속결하여서 정강석화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갑진은 이기심이 강하고 풍요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입니다. 임진의 뜻은 역시 임진은 개강살입니다. 개강살이면서 큰 꿈을 꾸는 것을 의미하고 또 태신을 의미합니다. 이 태신은 서두르면 불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진은 복선 기인에 해당하고 지장간에는 무게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은 임기 용백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혹시 환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생) 21살 되는 경진년에 난 사람의 2021년 내년도 신축년의 신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경진년생 용띠에게 이 신축년은 천간지지의 동일 오행이지만은 음양은 다른 것으로서 금에 해당하는 기운의 확장과 그리고 또 토에 해당하는 기운의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숙살시켜서 마무리하여 결론을 내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는 사람 사이에는 중재하려는 마음이 드는 해이고 바꿔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있다면 서슴없이 바꾸려 할 것입니다. 주거지 이동이 잦을 수도 있고 또 학교나 전공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며 파트너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경진은 여위주를 향하여 성천하는 용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며 여기에 이 신축년은 또 다른 보석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진과 신축이 어우러지면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마다 마무리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엇을 하여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1988년생) 33살 되는 무진년에 난 사람의 2021년 신축년의 신수를 보도록 합니다. 1988년 무진년생 용띠에게 이 신축년은 양토가, 무진은 양과 또 양입니다. 양토가 왕한 해에 난 사람이
음토를 만난 운으로서 신도 음이고 축도 음이라고 그래서 음을 만난 운으로서 토의 기운이 양과 음이기 때문에 넓고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금에게는 이 신축년의 신금에게는 부정적인 일과 그리고 긍정적인 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를 토다매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토로서 많은 흙이 아름다운 보석을 묻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좋은 것이 묻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 힘들고 또 나를 도왔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여도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게 되고 또 앞날의 걱정이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토와 축토의 만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서로의 골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골을 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골을 열게 되면 그 속에 갇혀있던 기물인 온갖 보석이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물인 이 보석은 즉 을목, 무기토, 신금과 개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각각 이들이 인성과 비극과 식신과 재성과 관성 모두에 해당하여서 인성인 어머니에게 또 비급인 형제에게 자식과 배우자에게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으로 모두가 나아지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목, 무기토, 신금, 개수가 밖으로 나옴으로 해서 임비식 재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즉 나아지고 발전한다는 한 해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76년생 45세대는 병진년에 난 용띠의 2021년 신축년 신수를 보도록 합니다. 1976년 병진년생 용띠에게 이 신축년은 병신합이 있는 특징을 가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 합의 특징은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화는 대부분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에서 신금이 와서 합이 된다는 것은 묶이는 것으로서 지체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또 추진하는 일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밝았던 날에 추위가 온 것과 어두움이 찾아온 것과 같으니 일을 해결하기 힘든 것이고 몸이 쇠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신합이 선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보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서 병화가 둘 있는 사주이거나 화기가 왕한 경우에는 엉켜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며 또 나를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축년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귀한 것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침체된 일이 있는 경우는 다시 활력이 일어나는 기회가 오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4년생 57세대는 갑진년에 난 용띠의 2021년 신축년 신수를 보도록 합니다.
1964년 갑진년생 용띠에게 신축년은 지금까지 이룬 결과를 수확하여서 일부는 저장하며 그 나머지는 저장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로서 마음과 육체적으로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에게 조그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재물적으로도 작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기도 하며 해결되지 못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사소한 다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해이고 극히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라면 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로 지내왔다면 인연이 생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 요양보호사, 건축물 관리사 자격이나 기타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학원에 등록하여서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립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도 하며 또 노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서 놀이 문화에 발을 들여놓는 한 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식들의 운기가 펼쳐지는 한 해로서 자식들로부터 낭보가 있는 때입니다. 다음은 1952년생 69세 되는 임진년에 난 용띠의 2021년 신축년 신수를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1952년 임진년생 용띠에게 신축년은 귀한 것을 잃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동산이나 유가 정권 등으로 인해서 횡재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이득으로서 더 과한 욕심이 생기면 그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 자식의 가정에 분란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별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주거지의 보수가 있기도 하며 물 좋은 곳으로 나의 거처만을 옮기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노후 생활 안정과 여가 활용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러 도전하기도 하며 육묘나 약초 등 키우고 기르는 방법을 배운 곳이 있다면 실제로 터전을 마련하여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 임대나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서 실리를 챙기면은 한 곳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수입이 생기고 한 곳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화기가 없는 명조이거나 대운도 임계 해자축 수운으로 화기가 없는 명조이거나 대운도 임계 대운 천간에는 임계수 그리고 지지에는 해자축 순으로 흐른다면 올해는 특별히 건강을 챙겨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한 해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23강으로 2021년 신축년의 용띠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